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불출마, 그 앞에 원희룡도 불출마, 불출마 사퇴 났습니다. 이 다들 유력 후보들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는요, 4강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요 4강이었잖아요. 그 4강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자, 오세훈 느닷없는 대선 불출마, 한덕수 추대 분위기가 결정타. 어차피 성산이 없다라고 보고 어쩌면은 4강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간당간당했어요. 오세훈은 4위 아니면 5위가 지금 될 수도 있는 그 위치였었거든요. 원래 명태균 건이 없었고 부동산 뭐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이 오세훈은 필경 아마 2위 했을 거예요. 김문수 1위, 오세훈 2위를 그치고 있었을 텐데 그게 터지면서 지지율이 그냥 급락했죠. 그리고 올라올 기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승민은 역선택 방지 조항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저격당했죠. 유승민 당 경선 불출마, 국민의힘 변화 거부했다. 이재명 이길 생각 있나? 라면서 뭐 노발대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 원희룡은 먼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는요, 윤심이 원희룡에게 가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원희룡은 다소 탄핵 국민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걸 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세복이죠, 세복에.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뛰쳐나가서 이 사람과 함께, 사실상 4인방이죠. 김무성과 함께. 그런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세복계가 사람 숫자는 적었지만 차기 주자들이 많다라고 다 인정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남아있는 친박들 중에는 차기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나니까 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제대로.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로 놓고 볼 때는요, 이 4인이 다들 대권 꿈을 갖고 있고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고 충분한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됐지만, 탄핵을 계기로 이들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됐죠. 특히나 완전히 이제 저주, 박근혜 대통령의 저주라 그러죠. 박근혜의 저주. 그것을 이제 뒤집어선 인물이 바로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그 이후로 그 어떤 공직도 지금 맡지 못하고 있죠. 출마를 본인들이 안 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워낙 이제 이 거센 반발, 그런 것 때문에 유승민은 4선에서 멈추고 있고, 여기 이제 김무성은 6선에서 지금 스톱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또 되긴 돼요. 그냥 꾸역꾸역 부산에서 나오고 뭐 서울에서, 대구에서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힘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선거는 선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승민은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도 4선 할 때 보니까 60 몇 프로를 득표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되긴 됩니다, 이 사람들 나오면. 그런데도 어쨌거나 배신자 소리 속에서 출마를 자제했던 거죠. 그걸 보면요,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진짜 최악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출마해서 또 국회의원 되고 이런다고요. 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후에 완전히 이제 막 갔죠. 어쨌거나 이 네 명이 전부 세복의 아닙니까? 세복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주는 살아있다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연으로 이제 이거 엮였던 사람들 중에 인생 조진 사람들이 많죠. 일일이 뭐 열거하면 꽤 많을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기 이 세복의 인사들도 대부분 지금 피맛을 보고 있죠. 그나마도 오세훈은 저기 10년 낭인 생활을 거치고 나서 서울시장에 연속 2번으로 당선되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는 듯 했지만, 글쎄요, 뭔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것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효과, 저 세복의 두 유력 주자들 3명이죠, 사실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럼 저 효과가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받아먹을 선수들이 저 표를 김문수 예비후보가 받기는 애매해요. 좀 어렵습니다. 홍준표가 받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홍준표하고는 이게 각이 쓰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홍준표도 아니고 한동훈은 뭔가 받을 수 있는 듯 하지만 견제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한동훈을 일종의 대체제로 보고 견제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나경원에게 갈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나경원은 세북의 사람들하고 친하긴 해도 그때 탈당을 하지 않았고 세북에로 가지 않았잖아요. 잔류파였었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나경원은 현재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그런 친윤 인사로 되어 있죠.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여기 안철수로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세북에는 아니고 나중에 바미당에서 저들과 합류를 했죠. 바른미래당 말이죠. 자, 안철수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 그리고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먹고 살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가장 열심인 진심인 정치인은 바로 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하면은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은 안철수에게도 한번 기회가 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거나 본인이 의사 출신으로서 의대를 공부했고, 그래서 또 한때는 또 이 V3이라고 하는 또 백신 연구를 통해서 또 큰 부를 만든 그런 인물인데요. 기업도 운영해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펙은 참 좋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이 스펙은 이 사람이 제일 좋죠. 끝판왕이죠. 1번입니다.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죠. 자, 안철수 대선 10대 공약 발표, AI 등 5대 전략산업 침해, 국가 책임 등등. 공약은 정말 참신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자, 아무튼 안철수 인수위 없이 일할 사람은 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우리 각 주요 주자들의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기는 보수 위에 멈출 수 없다. 안철수, 유승민 경선 불참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이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저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저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들 전체가 사실은 여기 김무성을 중심으로 여기 오세훈도 그렇고요. 내각제 세력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내각제 추진론자, 그리고 또 친중 냄새가 또 많이 나는 사람들이죠. 이쪽에. 근데 이 유승민은 친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승민은 조금 별개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각제 세력들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지지율을 얹어주고 안철수가 나중에 대권을 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복순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저주는 지금도 살아있다. 한동훈에게도 아마 그 저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동훈도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인물인데 풀었잖아요. 다 이제 서로 간에 악연을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또 어떤 저쪽에 개딸들은요, 야, 박근혜 무섭다. 윤석열까지도 조지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사람들이 그 뒤가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